여러분, 지난주에 저를 찾아오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에 사시는 조병철 선생님이셨는데요. 올해 69이신 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공장에서 수십 년을 일하셨고 퇴직하신 지도 이제 몇 년이 지나셨습니다. 처음 들어오셨을 때부터 얼굴이 어두우셨어요. 자리에 앉으시더니 한참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요즘 밤에 잠을 못 잡니다. 통장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서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참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조병철 선생님 같은 분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얼굴도 다르고 살아온 곳도 다르지만 그 눈빛만큼은 모두 같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이 두렵다는 눈빛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바로 그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노후의 돈 걱정,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순이 넘으면서 이상하게도 돈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다 보니 오히려 별 생각 없이 지냈는데 시간이 생기고 나니 오히려 마음속에서 불안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통장에 있는 숫자가 충분한지, 앞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는지, 갑자기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될지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파고듭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안이 왜 생겨나는지. 둘째, 우리가 노후에 실제로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셋째, 연금이라는 흐름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넷째, 돈을 현명하게 지키는 방법. 그리고 다섯째, 노후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오늘 밤만큼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주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을 켜면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들립니까? 노후에는 최소 3억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전문가는 5억, 어떤 사람은 10억을 이야기합니다. 뉴스에서도 재테크 프로그램에서도 비슷한 말이 반복됩니다. 이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마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무 안일하게 살아온 건 아닐까? 준비가 부족한 건 아닐까? 서울대학교 병원 노년내과에서 60세 이상 어르신 8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1.3%가 노후 자금 부족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한 분들은 전체의 28.4%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42.9%는 실제 생활에는 별 어려움이 없는데도 노후 자금이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입니다. 불안이라는 것은 현실보다 훨씬 크게 자랍니다. 특히 기준이 없을 때 그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조병철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저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실제로 생활비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연금도 나오고 있었고 저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텔레비전에서 들려오는 큰 숫자들이 마음을 계속 흔들어 놓았던 겁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두려워할 때 그 두려움은 크게 2가지에서 옵니다. 하나는 실제로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이고 또 하나는 얼마나 위험한지 모를 때입니다. 두 번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옆집 사람이 5억이 있다고 하면 내 3억이 갑자기 부족해 보입니다. 친구가 10억은 있어야 한다고 하면 그 기준이 또 올라갑니다. 이렇게 남의 기준을 자신에게 적용하기 시작하면 어디서도
만족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성남에 사시는 홍영희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62살이시고 오랫동안 직장을 다니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퇴직하고 나서 친구들 모임에 나갔다가 마음이 뒤집혔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친구는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다고 했고, 어떤 친구는 남편 연금이 월 200만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홍영희 선생님은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내가 뭘 잘못 살았나 싶어서요. 그런데 여러분, 홍영희 선생님의 실제 생활이 부족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친구들보다 더 건강하게 활동적으로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비교가 행복을 앗아간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많아집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비교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시간이 생기고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의 삶을 더 많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텔레비전, 유튜브, 지인들과의 대화, 이 모든 곳에서 비교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돈이 부족한 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비교가 만들어낸 불안, 그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남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3억이 필요하다, 5억이 필요하다는 말은 누군가의 평균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평균과 다릅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과 지방에 사는 사람의 생활비가 다르고 자녀가 있는 분과 없는 분의 상황이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한 달에 얼마나 쓰며 살아가느냐입니다. 그 질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삶은 점점 단순해집니다. 이것은 제가 오랫동안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확실히 느낀 것입니다. 젊을 때는 생활의 영역이 넓습니다. 직장에 나가야 하니 옷도 필요하고 교통비도 들고 사람을 만나는 비용도 생깁니다. 아이들 교육비도 있고 부모님 용돈도 챙겨야 합니다. 정말 이곳저곳으로 돈이 흘러나갑니다. 그런데 70이 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직장을 떠나면서 출퇴근 비용이 사라집니다. 직장에서 입던 옷을 더 이상 사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들은 이미 자랐습니다. 생활의 중심이 집과 가까운 동네로 좁혀집니다. 아침에 동네를 천천히 걷고 시장에서 필요한 것만 조금 사오고 오후에는 친구를 만나 차를 한 잔 마십니다. 이런 하루에는 거창한 소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2022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60세 이후 소비 지출은 50대 중반에 비해 평균 37.6%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억지로 아끼기 때문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활동이 줄어들고 새로운 것을 계속 사려는 욕심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오히려 오래 쓰던 물건이 더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저의 지인 중에 청주에 사시는 장순옥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72살이시고 오랫동안 은행에서 일하셨던 분입니다. 10년 넘게 고혈압을 관리하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은퇴 직후에는 노후 생활비가 얼마나 들지 무서워서 계산도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생활해 보니 달랐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실제로 기록해 보니 12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젊을 때와 비교하면 훨씬 줄어든 금액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실제로 여러분의 한 달 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집에서 나가는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가 있습니다. 하루 3끼를 드시는 식비가 있습니다. 가끔 병원에 가시는 비용과 약값이 있습니다. 휴대전화 요금, 그리고 친구를 만나 차 한잔 마시는 작은 즐거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더해보면 실제로 얼마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많은 분들이 처음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현실적인 숫자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한 달 생활비가 예를 들어 15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이 금액을 1년으로 계산하면 800만 원입니다. 만약 20년을 산다면 3억 6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큰 숫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빠뜨렸습니다. 바로 매달 들어오는 연금입니다.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를 이야기할 때 통장에 모여 있는 돈만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줄어들까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삶은 한 번에 큰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매달 흘러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매달 들어오는 돈의 흐름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열심히 일하며 사회에 기여했습니다. 그 오랜 시간 속에서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우리를 위해 쌓여갔습니다. 이제 그 연금이 매달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어떤 분들은 국민연금에 기초연금까지 합산하면 매달 80만 원에서 120만 원 사이를 받고 계십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돈이 매달 끊기지 않고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조병철 선생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그분은 통장 잔액만 바라보며 불안해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연금은 얼마나 받고 계십니까? 그분은 잠깐 생각하시더니 국민연금 73만 원에 기초연금 33만 원을 합쳐서 106만 원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생활비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식비, 공과금, 병원비, 작은 여가비까지 모두 더해보니 한 달에 약 140만 원 정도가 필요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통장에서 보충해야 할 돈은 얼마일까요? 34만 원입니다. 처음에 막연하게 느꼈던 그 거대한 불안과 비교하면 얼마나 현실적인 숫자입니까? 그 계산을 마쳤을 때 조병철 선생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생겼습니다. 연금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통장에 있는 돈은 쓸수록 줄어들지만 연금은 살아있는 한 계속 들어옵니다. 이것은 마치 작은 샘물과 같습니다. 물이 조금씩 흐르더라도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면 결국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예측할 수 있을 때 편안해집니다. 매달 일정한 날에 돈이 들어온다는 사실 자체가 마음에 안정을 줍니다. 그 안정감은 단순한 금액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이제 더 구체적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150만 원이고 연금으로 100만 원이 들어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매달 부족한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이것을 1년으로 계산하면 600만 원입니다. 20년이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처음에 3억, 5억을 이야기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그림입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생활비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75이 넘으면 활동이 더 줄어들고 소비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러니 20년 내내 똑같은 금액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 계산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생활비가 더 들 수도 있고 연금이 조금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산의 방법입니다. 막연한 큰 숫자를 두려워하는 대신 자신의 실제 생활을 기준으로 하나씩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 불안은 구체적인 숫자가 되고 구체적인 숫자는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입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천안에 사시는 서영순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66살이시고 예전에 약사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오랫동안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하셨습니다. 밤에 눈을 감으면 통장 생각이 먼저 난다고요. 그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 현실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한 가지를 바꾸셨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은행 앱 알림을 꺼버리셨습니다. 매일 밤 통장을 확인하던 습관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만 확인하기로 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크게 나아지셨다고 합니다. 불안은 대부분 반복된 확인에서 더 커집니다. 숫자는 확인할수록 더 무서워 보입니다. 자, 이제 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한 통장에 모아 두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활비도 쓰고 갑자기 필요한 것도 충당합니다. 이렇게 하면 돈이 줄어드는 것이 눈에 바로 보이기 때문에 더 불안해집니다. 저는 3가지 통장으로 나누어 관리하시길 권합니다. 첫 번째는 생활비 통장입니다. 매달 필요한 생활비만 이 통장에 넣어두고 여기서만 씁니다. 연금이 들어오면 일정 금액을 이 통장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비상금 통장입니다. 갑작스럽게 병원에 가야 한다거나 예상치 못한 비용이 생길 때를 대비한 돈입니다. 이 통장은 평소에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만 씁니다. 비상금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마음에 큰 안정감을 줍니다. 마치 길을 걸을 때 난간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는 여유 자금 통장입니다. 생활비와 비상금을 빼고 남은 돈을 여기에 보관합니다. 이 돈은 당장 쓰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3번째 통장의 돈을 욕심 때문에 위험한 곳에 넣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모아온 돈을 한순간의 욕심 때문에 잃어버리시는 경우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힘들게 일하며 모은 돈인데 조금 더 불리고 싶은 마음에 잘 알지 못하는 곳에 넣었다가 전부 잃어버리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포항에 사시는 권영석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64살이시고 오랫동안 자영업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얼마 전 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속상한 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지인이 찾아와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했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주변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결국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을 그곳에 넣었는데 결과는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그 힘든 시간을 다 버텨냈는데 이 나이에 이런 일을 당하니 너무 허무합니다. 여러분, 노후의 돈은 모험이 아니라 안정을 위한 돈입니다. 빠르게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조용히 지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이 얻으려는 욕심보다 지금 가진 것을 잘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서 가장 큰 재산은 불어나는 통장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통장을 3개로 나누어 구조를 정리하면 마음도 함께 정리됩니다. 어디에 얼마가 있고 무엇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지 알게 되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돈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지켜주는 동반자가 됩니다. 여러분, 돈을 지키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생활비의 기준을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한 달에 얼마까지 쓰겠다는 범위를 정해놓으면 매번 돈을 쓸 때마다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준이 있으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기준이 없으면 작은 지출에도 죄책감이 생기고 커피 한 잔에도 망설이게 됩니다. 그런 삶은 너무 팍팍합니다. 생활비 기준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는 편안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훨씬 건강한 방식입니다. 수원에 사시는 윤재호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77살이시고 오랫동안 교육 관련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퇴직하고 나서 처음 몇 년간은 돈을 쓸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다고 하셨습니다. 친구를 만나 밥 한 끼를 먹어도 이게 낭비인지 아닌지 계속 고민했다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결심을 하셨습니다. 한 달에 쓸 생활비 한도를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는 절대 죄책감을 갖지 않겠다고요. 그 결심 하나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꿨다고 하셨습니다. 밥 먹는 것이 즐거워졌고 친구를 만나는 것이 편안해졌습니다. 돈 생각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더 빠르게 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속도에 맞게 자신의 삶에 맞는 기준을 세우고 그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노후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많은 분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인생의 후반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크게 세 가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독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따뜻한 관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지켜질 때 사람은 비교적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돈은 이 세 가지를 돕는 도구입니다.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하루쯤 무리해도 다음 날이면 회복이 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일이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어르신들 중에 돈을 아끼기 위해 병원 가는 것을 미루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약값이 아까워서 처방받은 약을 반알씩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내과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612명을 7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중증질환 발생률이 43.7% 낮았습니다. 작은 불편함을 제때 살피는 것이 훨씬 큰 문제를 막는 길이 됩니다. 생활비는 조금 아낄 수 있지만 건강만큼은 아끼지 마십시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해야 삶이 즐거워집니다. 창원에 사시는 황정임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73살이시고 오랫동안 주부로 가정을 지키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몇 해 전부터 시력이 많이 떨어지셨는데 안과 진료를 계속 미루셨다고 합니다. 돈이 아까웠다고요. 그런데 결국 작은 문제가 더 큰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조금 더 일찍 치료를 받으셨더라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해결이 됐을 일이었습니다. 황정임 선생님은 그 경험 이후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의 독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녀를 떠올립니다. 혹시 내가 힘들어지면 자녀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기도 하고 또는 자녀가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둘 다 무거운 생각입니다. 저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부모의 삶을 살아가고 자녀는 자녀의 삶을 살아갑니다.
서로 필요할 때 손을 내밀 수 있지만 기본적인 생활의 책임은 각자의 몫으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도 정말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일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며 자신들의 노후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상황에서 부모까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은 서로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철수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65살이시고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아들 내외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스스로 잘 지내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놓입니다. 부모님이 건강하게 자립하고 계신다는 것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안심이 되는지 모른다고요.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독립이란 단순히 돈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하루를 스스로 채울 수 있는 것, 무언가에 자신만의 의미를 찾는 것, 다른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마음의 독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돈보다 훨씬 귀한 자산입니다. 세 번째는 따뜻한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관계 속에서 큰 위로를 얻습니다. 오래된 친구와 나누는 이야기, 이웃과의 작은 인사,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이런 것들이 삶을 따뜻하게 합니다. 아무리 통장에 돈이 많아도 곁에 사람이 없으면 외롭습니다. 외로움은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70세 이상 어르신 921명을 5년간 관찰한 결과 사회적 관계가 풍부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31.4% 느렸습니다. 사람과의 대화, 웃음, 함께하는 시간이 뇌를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관계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삶을 가장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 중 하나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윤정희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65살이시고 몇 년 동안 남편 간병을 하시다가 지금은 혼자 지내고 계신 분입니다. 처음에는 혼자라는 사실이 너무 힘드셨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는 집으로 돌아오면 눈물이 났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변화를 만든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작은 프로그램에 한번 나가 보셨던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서너 번 나가다 보니 같은 처지의 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지금은 그 모임이 삶의 큰 기쁨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인연이 삶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운동 프로그램도 있고 취미 활동도 있고 식사를 함께 나누는 시간도 있습니다. 이런 공간은 단순히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히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공간들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한마디를 떠올립니다. 사람이 가진 것이 많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이 적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말이 얼마나 깊은 뜻을 담고 있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있고 머물 곳이 있고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다면 삶의 중요한 조건은 이미 갖춰진 것입니다. 그 위에 더 많은 것을 쌓으려 할수록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살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안동에 사시는 오복순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77살이시고 오랫동안 농사를 지으셨던 분입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신 뒤로 거동이 조금 불편하시지만 그분의 얼굴에는 늘 편안한 미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습니다. 생활이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분은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이 보이고 마을 친구들이 있으니 나는 충분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충분함을 아는 마음, 그것이 진짜 부유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일찍 일어나 일을 하러 나갔고 늦은 밤까지 가족을 위해 애쓰셨습니다. 자녀를 키우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 매셨고 부모님을 모시며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그 시간들은 결코 가벼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오랜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신을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 주셔도 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싶으면 마셔도 됩니다.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면 나가도 됩니다. 마음이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천천히 걸어가 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쓰는 작은 돈은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삶을 따뜻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친구와 함께 마시는 차 한 잔, 공원 벤치에 앉아 나누는 이야기, 가까운 곳으로 떠나는 작은 나들이, 이런 것들이 삶의 기억을 만들어 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후 불안의 상당 부분은 실제 현실보다 남의 기준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생활을 기준으로 돌아보십시오. 둘째, 나이가 들수록 생활비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두려운 만큼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셋째, 통장에 모인 돈뿐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연금의 흐름까지 함께 계산하면 현실이 훨씬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넷째, 돈은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여유자금 통장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노후의 돈은 지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늘리려는 욕심이 오히려 위험이 됩니다. 다섯째, 노후에 진짜 중요한 것은 건강, 마음의 독립, 따뜻한 관계입니다. 돈은 이것을 돕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길게 보면 결국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마음이 평온할 때 우리는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느낍니다. 햇살이 따뜻한 날 산책하는 것, 오래된 친구와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것, 조용한 오후에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이런 것들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통장 숫자와 관계없이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뜰 때 통장 걱정이 먼저 떠오르지 않게 되는 그날을 향해 천천히 가시기 바랍니다. 대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아침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의 후반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여유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조금 더 가볍게 걸어가셔도 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속도에 맞추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인생의 남은 길도 생각보다 훨씬 따뜻한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자주 들었던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삶의 활력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통장 걱정을 잠깐 내려놓고 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인생의 후반부에서
삶을 생기 있게 만드는 것은 대단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작고 규칙적인 것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같은 시간에 집 주변을 걷는 것, 시장에 들러 오늘 먹을 것을 직접 골라보는 것, 오후에 햇빛이 잘 드는 자리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이런 일상이 삶을 지탱해 줍니다. 대전에 사시는 정현숙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74살이시고 퇴직 공무원이셨던 분입니다. 혼자 생활하고 계시지만 그분의 하루는 참 알차게 채워져 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공원을 한 바퀴 걷고 시장에서 필요한 것을 사오고 점심은 집에서 간단히 차려 드십니다. 오후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한글 서예 교실에 나가십니다. 저녁에는 손자들과 영상통화를 하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만큼 바쁩니다. 바쁘게 사는 것이 좋아요. 바쁘면 쓸데없는 걱정을 할 틈이 없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 말이 핵심입니다. 마음이 비어 있을 때 걱정이 들어옵니다. 하루에 작은 일상들이 채워져 있으면 불안이 자랄 자리가 좁아집니다. 활동이 많아야 거창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함께 살아납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인의학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규칙적인 활동 패턴을 유지하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우울증 상 발생률이 38.9% 낮았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자체가 정신 건강을 지켜줍니다. 특별한 치료나 비용 없이도 일상의 리듬이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작은 배움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풍요로워집니다. 예전에는 일 때문에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배우고 싶었다면 지금 시작하셔도 됩니다. 악기를 다루고 싶었다면 지금이 그때입니다. 텃밭을 가꿔 보고 싶다면 작은 화분 하나에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박정숙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71살이시고 오랫동안 주부로 가정을 지키셨던 분입니다. 오래된 허리 통증이 있으셨지만 그분의 눈빛은 언제나 반짝였습니다. 몇 해 전부터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하셨는데 그 텃밭이 삶의 큰 기쁨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상추 한 포기, 방울토마토 몇 개를 직접 기르고 수확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 모른다고요. 내가 키운 채소로 만든 밥상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기쁨은 돈의 크기에서 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작은 성취감, 계절의 변화를 직접 느끼는 감각, 손으로 만들어낸 것을 보는 즐거움 같은 것들에서 옵니다. 이것들은 모두 가까운 곳에 있고 특별한 비용 없이 누릴 수 있습니다. 인생은 길게 보면 흐름입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옵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바쁘게 달리던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조금 느려도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 느림 속에서 우리는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침 이슬, 노을의 색깔, 바람의 냄새 같은 것들입니다. 젊을 때는 너무 바빠서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는 눈에 들어옵니다. 울산에 사시는 임경자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68살이시고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하셨던 분입니다. 오래된 위장질환으로 고생하셨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돈 벌기 바빠서 노을 한번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매일 저녁 노을을 봅니다.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것이 공짜로 있었다는 게 신기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통장 잔액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에 귀를 기울이느냐, 무엇에 감사하느냐, 이 방향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 그 하루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것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내가 감사했던 일 하나, 오늘 내가 즐거웠던 순간 하나, 그리고 내일 내가 기대하는 것 하나. 이 3가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통장 숫자 대신 그 3가지를 생각하며 잠드시기 바랍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영자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69살이시고 오랫동안 미용사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손목 관절염이 있으셔서 은퇴하신 지 몇 년이 됐습니다. 그분이 이 방법을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쓸 것이 없을 것 같았는데 막상 생각해 보니 매일 감사한 것과 즐거운 것이 있더라고요. 점심에 옆집 어르신과 나눈 짧은 웃음, 오후에 잠깐 든 햇살, 저녁에 먹은 김치찌개 맛, 이런 것들이 다 삶이었습니다. 그런 걸 알고 나니 통장 걱정이 전처럼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삶은 작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들이 쌓여 우리의 하루가 되고 그 하루가 쌓여 우리의 삶이 됩니다. 어떤 하루도 헛된 날이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숨을 쉬고 눈을 뜨고 이렇게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충분한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노후의 불안은 현실보다 마음속에서 더 크게 자랍니다. 실제 생활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연금의 흐름을 함께 계산하고 돈을 나누어 관리하고 몸을 아끼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지금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시간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아직 써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천천히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써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